한미 간 2대2 협상이 무산된 가운데 산업통상장관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관세 협상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안이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리의 노숙자나 약물 중독자들을 치료센터나 수용시설로 이주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국인에게 전용 취업 비자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들이 기름값 안정화를 위해 배출가스 규제 완화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 한 세탁소에서 무장개안이 나타나 경찰과 3시간가량 대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한미 재무통상 수장들이 워싱턴에서 하기로 했던 2대2 관세 협상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미안하다는 뜻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지만 이조차도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인천국제공항. 구윤철 경제부총리 미국 방문을 취재하기 위해 모인 기자들이 술렁입니다. 출국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이 갑자기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제요?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실 때? 얼마 안 됐어요. 가진 지가. 경제부총리와 10여 명의 정부 협상팀은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메일로 협상 일정 변경을 알렸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긴급한 일정이 생겼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미국은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작 약속을 취소한 중요한 일정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흘간의 비공개 미국 방문을 마친 위성락 안보실장은 오후 귀국했습니다. 베이커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 백악관 안보팀과 협의를 마쳤다며 한미 간 협상이 매우 중요한 국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경제부처 관료들이 세부 협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이 거셉니다. 실제로 일본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도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미국의 1,000억 달러, 약 137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정부는 무려 4,000억 달러, 550조 원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조금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는 어떤 그런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국 현지에서 산업부 장관과 통상본부장의 협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취소된 2대2 협의는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한미 2대2 협상은 무산됐지만 양국의 산업통상장관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관세 협상 시한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먼저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의 경쟁 구도를 이용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표로 나서는 2대2 통상협의가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변경으로 무산된 가운데 열린 한미 산업통상 책임자의 회담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 자리에서 조선업, 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 산업 협력과 대미 투자 확대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국 제조업 재건이라는 점을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장관은 미국 에너지 장관과 국가에너지위원장 등과도 만나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 등 미국의 핵심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월 1일 미국의 관세 25% 부과까지 협상 시한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국 측은 관세 협상의 외연이 이미 통상을 넘어선 만큼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외에 안보 문제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딜을 미국 측에 제의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의 문도 열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과 함께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상호 관세를 15%로 낮춘 일본 수준에서 미국과 최종 담판 중입니다. Therefore, we hope for a conclusion, we hope for a resolution, but also we hope that the tariff will not go up to 15%. 한미 통상장관 회담 전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 방송에 출연해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협상 타결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의 협상 타결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며 일본의 합의를 읽고 한국 쪽에서 욕설이 나오는 걸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견제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동맹국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미국이 한일 경쟁 구도를 교묘히 이용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 협상을 마친 일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협상 대가로 한국 돈 760조를 투자해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양보를 압박한 결과였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의 실세로 불리는 댄 스카비노 부비서실장이 공개한 미일 관세 협상 사진입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측 대표와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에 일본의 대미 투자 제한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4천억 달러의 숫자 4를 펜으로 지워버리고 5천억 달러로 고쳐 쓴 게 눈에 띕니다. 1,000억 달러 더 투자하라는 겁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보잉사 항공기를 더 살 수 없냐고 물었고 일본이 사겠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숫자를 고쳐 적었습니다. 今すでにもう持っている計画などをですね、念頭にそれも念頭に置きながら100機は購入することになるなという理解をしております。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를 1%포인트 낮출 때마다 보상을 요구하며 일일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직접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며 쌀 수입을 더해라, 반도체 투자 금액을 늘려라는 식의 주문을 던지며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지난 5월 대미 투자금 1,000억 달러를 제시했다가 협상을 거쳐 4천억 달러까지 올렸던 일본은 결국 트럼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5천억 달러에 이어 최종 5,500억 달러의 협상을 마쳐야 했습니다. We're getting $550 billion, and to be exact, it's 90% of that, but we control the whole lot of it. 이와 관련해 일본 측 관계자는 요미우리 신문에 담당자가 10명 정도 있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느낌이었다고 협상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선 일단 끈질긴 협상으로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당초 요구했던 관세 철폐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결과를 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숙자와 약물 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을 거리에서 이송해 치료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들을 치료센터나 장기 수용시설로 옮기고 노숙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 주와 도시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리의 무질서를 해소하고 약물 중독자와 정신질환자들을 제도권 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한 미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매일 평균 27만 명 이상의 노숙자가 거리에서 밤을 보냈다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주요 도로변에 노숙촌을 비판해온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폐쇄된 정신병원 재개 여부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노숙자들이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 텐트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6대3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전문 인력의 취업 문호를 넓히기 위한 특별 비자 법안이 다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영킴 연방하원 의원은 오늘 캄라거 도부 하원 의원과 함께 일명 한국과 파트너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전문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 E4 비자 발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한국인 전문직을 채용하려는 자리에 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장해야 합니다. 영킴 의원은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는 H-1B 비자 외에도 국가별 취업비자 쿼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후 회기마다 반복 제출되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매번 무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들이 휘발유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출가스 규제 완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리 맥너니 주 하원 의원은 휘발유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거나 연료 비축량이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배출가스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n emergency. In times of shortage, I think people are okay with having slightly more emissions in order to keep the prices affordable for Californians. 이번 법안은 엄격한 환경 규제가 연료 공급을 제한해 가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지적 속에서 나왔으며 여기에 잇따른 정유소 폐쇄까지 겹치면서 기름값 급등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UC 버클리 환경법센터는 이번 제안은 환경 보호보다는 연료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캘리포니아의 기후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LA 하린타운의 한 세탁소에서 무장 괴한이 나타나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전 5시 40분쯤 웨스트 3가와 카탈리나 애비뉴 인근에 위치한 코인 세탁소에서 총기를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시간 동안 남성과 대치를 벌였고 이로 인해 세탁소 일대가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대치 과정에서 총격이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Well, I originally got scared that something happened to one of our employees, but once I found out that he was okay, I felt a little bit better about the situation. No, nothing got stolen. It's just mental health problems out here. I mean, the guy literally just came in, probably not knowing what day it was, and. Looks like a suspect was taken into custody. There was a man reportedly there with a gun, and he was taken into custody with no incident.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으며 당국은 용의자가 정신질환을 알아온 점을 주목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뉴욕 맨하튼에서 버스 2대가 추돌해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20분쯤 링컨 터널에서 항만공사로 이어지는 96번 진입로에서 뉴저지 트랜짓 버스가 다른 버스의 뒤쪽을 들이받았습니다. 목격자들은 뒤에서 오던 버스가 경사로 구간에서 급가속하다 앞쪽 버스와 충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 29명이 뇌진탕과 목, 허리 등의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사고 당시 터널 진입로에서 버스가 멈춰서면서 아침 출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퀸즈에서는 건물 외벽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제리코 턴파이크의 245번가와 246번가 사이에 위치한 건물에서 폭발음과 같은 큰 소리가 난 뒤 18m가량의 외벽이 보도와 도로 방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벽은 당시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쪽으로 무너졌고 이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 2명이 다리와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건물 밖을 지나가던 25살 남성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해당 건물에서는 지난 6월 바닥과 천장에 구멍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지만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 당국은 현재 건물 내 5개 사업장에 대해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붕괴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아마존 배달 기사로 위장해 가정집을 약탈한 강도단이 체포됐습니다.
놀스포트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오후 1시 30분쯤 한 주택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남성 3명은 아마존 배달 기사로 위장해 집주인을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곧바로 집 안으로 침입해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또한 용의자들은 가족들이 돌아올 때까지 딸과 아내를 집안에 가뒀고 용의자는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몸싸움을 벌이다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12일 2달간의 수사 끝에 남성 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주거 침입, 강도, 납치 등 중범죄 혐의로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80년대 프로레슬링의 대중화를 이끌며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레슬링의 전설 헐크 호건이 심장마비로 향년 7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말곰 모양의 하얀 수염, 노란색, 빨간색 옷, 거대한 팔뚝까지. 프로레슬링의 상징이었던 헐크 호건이 71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 경찰은 호건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병원 이송 직후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호건은 1985년 레슬마니아 창설을 주도하며 프로레슬링을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로 끌어올렸고 드웨인 존슨, 앙드레 더 자이언트 등과의 명승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영화 로키3와 리얼리티쇼 호건 노즈 베스트 등 링 밖에서도 대중의 인기를 누렸던 그는 최근에는 정치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공개하며 또 다른 화제를 모았습니다. 호건의 사망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큰 심장을 가진 지지자였다며 호건을 애도했고 프로레슬링 단체 WWE는 SNS를 통해 80년대 WWE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 인물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파르지앵이 관광객을 가장해 파리 식당들의 바가지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미국인 관광객으로 분장한 기자가 현지인과 함께 에펠탑 인근 카페에 들어갔는데요. 두 사람은 각각 따로 테이블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했지만 처우는 달랐습니다. 프랑스인은 캔콜라와 함께 무료 수돗물을 받았지만 관광객으로 위장한 기자는 작은 콜라는 주문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고 더 비싸고 큰 캔콜라와 유료 생수를 주문했고요. 현지인은 서비스료가 포함된 계산서를 받았지만 관광객에겐 서비스가 빠진 금액이라며 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르파리지앵은 관광객을 향한 착취라며 강하게 비판했고요. 프랑스 호텔 레스토랑 협회는 수돗물과 빵은 무료이며 팁도 어디까지나 자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화산이라도 폭발한 듯 회색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탄약과 미사일이 보관된 무기 저장고로 알려진 곳에 대규모 폭발이 발생한 건데요.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은 이번 폭발로 6명이 숨지고 14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민간구조대가 대피와 긴급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폭발이 이어지면서 구조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폭발 지점은 무기 저장고로 추정되고 있지만 시리아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스라엘 매체는 미군의 드론이 무기고를 정밀 타격해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산비탈 위로 연기가 솟아오르고 불길에 휩싸인 항공기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서 여객기가 착륙 직전 레이더에서 사라지면서 추락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예비 조사 결과 어린이 5명을 포함해 탑승자 49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기는 구소련 시절부터 운항해온 사고가 잦은 기종으로 약 50년간 운항했는데요. 최근 서방의 제재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대체 기종이 없어 러시아 지역 항공사들이 계속 운용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장신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2점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는데 김 여사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조금 다른 해명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 당시 6천만 원대에 달하는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같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같은 순방 기간 착용한 브로치나 지방선거 당시 눈에 띈 팔찌도 모두 고가의 제품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산신고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증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한 것으로 금액이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목걸이 등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조현경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에 고발된 지 거의 3년 만입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의 해명과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다른 내용이 담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신구 3점의 출처를 설명하면서 지인에게 빌렸다는 언급이 없었던 겁니다. 조 전 행정관과 함께 이른바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관련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유경옥 전 행정관, 오후 5시에는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순방에 앞서 이들이 김 여사를 대신해 보석류를 구매한 것은 아닌지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3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도 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구속 적부심이 기각되고 처음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호인들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3번의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재판에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불출석 사유는 또다시 건강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해 4시간 50분을 머물렀다며 구속 적부심에서도 건강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우선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건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구치소에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건강 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사망 직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건강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관련 절차를 마치면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7년 11월 재판에 2차례 연달아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곧바로 궐석 재판에 나서 이후 박 전 대통령 없이 선고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직권 남용 혐의와 체포저지 지시 혐의 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잡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내란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 25부가 아닌 형사 35부가 맡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내란 사태와 관련해 한 전 총리 자택이 압수수색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피공문서랑 이직 말고 어떤 혐의 또 들여다보시는지. 압수수색을 마친 내란 특검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 2박스를 승합차에 싣습니다. 특검팀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한 전 총리 자택이 압수수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또는 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당시 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와 강 전 부속실장, 김영현 전 국방장관을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및 폐기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으며 계엄 해제 후에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폐기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을 했고 왜 폐기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 전 총리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했다는 계엄 지시사항 문건에 대해 거짓 발언을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었지만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등에는 한 전 총리가 어떤 문서를 챙기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하며 CCTV 또한 압수 대상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가 가지고 있던 문서의 행방이나 사후 계엄 선포문의 서명과 폐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달 치러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입당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불출마의 이유 역시 당의 극우화와 퇴행이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정치를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혁신위마저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마해봐야 얻을 게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된들 혁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엔 당내 갈등만 커지고 지방선거 패배하고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당 쇄신의 공이 사실상 차기 당대표로 넘어간 가운데 극우화 논란을 의식한 듯 쇄신을 외치는 당권 주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주진우 의원은 과거와의 단절을 외치며 전한길 씨의 입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는 정치인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알았다면 입당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혁신과 비혁신 간의 대결을 하는 그런 전당대회다. 인적 쇄신도 필요하고. 당권 주자는 아니지만 전한길 씨가 참석한 토론회 주최로 극우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윤상현 의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한길 강사가 즉석에서 행사 취지하는 다른 개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2주 전 19%를 기록하며 지지율 20%대가 무너졌던 국민의힘은 17%로 다시 한번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회복 불능의 지지율은 15%라고 보고 있거든요. 딱 2% 나왔거든요. 전당대회는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국민의힘이 과연 쇄신을 이뤄 지지율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7월 24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